앞서 보신 것처럼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민주당의 특별법 발의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민주당은 특례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 법안의 쟁점들, 중부대 권오철 교수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은 일단 특례를 대폭 늘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실망스러운 법안이다. 이런 좀 반발도 나오고 있어요. 예. 교수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정부가 이 행정통합 문제를 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이 정책 패키지로서 중요시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핵심은 257개냐 특례가 288개냐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 설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정 분권이 좀 핵심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나온 법안으로 좀 봤을 때는 민주당 법안이죠. 봤을 네. 때는 좀 일시적이고 좀 항구적인 법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좀 느낌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이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전시 법안, 충남도 법안은 그래도 한 1년 정도의 시간과 몇 개월의 시간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본 바탕으로 두고 뺄 거 빼고 보탤 거 보태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좀 들었고요. 이것 좀 네. 짧게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정부가 인센티브 방안을 먼저 제시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5조씩 4년 20조 뭐 이런 방안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처럼 특례가 좀 만들어지고 법안이 됐을 때 노출을 네. 시켰으면 아마 빌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에게 그런 빌미 아닌 빌미를 줄 일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도 좀 하나 좀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유인책이 재정 지원을 좀 앞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좀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특별법안에는 4년간 이제 20조 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제 박정현 의원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꼬리표 없는 지원이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요. 충청남도의 경우 이제 한시 지원이 아니고 뭐 이제 세수 권한 이양이 핵심이라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떤 게 좀 더 현실적일까요? 저는 사실 지금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근데 사실 나와 있는 걸로만 봤을 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항구적인 법안을 설계를 좀 못을 박는 느낌은 대전시와 충남도 법안이 좀 맞다. 저는 이렇게 좀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행정통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왜 재정 지원이 항구적이어야 되냐면 이게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구조 개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재정 분야도 지금 아까 뭐 20조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죠. 저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처음에 행정통합이 이제 되게 되면은 초기에 재반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뭐 광역교통망 구축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이제 통합 비용이 관련된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대전시와 충남도 법안에는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네. 하여야 한다로써요. 근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 법안에서는 좀 빠진 부분, 좀 이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게 좀 항구적인 법안이 돼야지만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재정 문제 말고요. 또 김태흠 지사가 문제 삼는 게 이제 그 권한의 강제성인데요. 예. 법안에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임의적인 뭐 규정이 많아서요. 정부 부처가 안 해주면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그 얘기는 진지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특례가 숫자는 대전시 법안보다는 좀 많아도 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으로 돼 있다는 그렇죠. 문제점은 좀 지적이 되어 있는 것 예, 같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이 특별시 이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이제 노동적이라든지 뭐 환경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업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이관을 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좀 빠진 것 같고 네. 행정통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 비용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이제 국회 논의 과정은 이제 남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행안위로 좀 넘어갔으니까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뭐 문제를 좀 대잡을 수는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 좀 살짝 들었냐면 이번에도 법안이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지금 이게 중앙부처의 권한을 내려놓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특례라는 네.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이 본인들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특례 조항이 담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냥 어느 정도 신용만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있고 다만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좀 65대 35 이거를 좀 의지를 좀 반영해서 그렇죠. 좀 변환시키겠다라는 의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어요. 박정현 의원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세법 개정도 좀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발언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던 문제입니다. 네. 이게 재정분권이라는 문제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될 문제지 특례로서 갈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의 좀 스스로의 좀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되돌릴 수 없는 원칙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법안 이제 약칭이 대전특별시로 되어 있어요. 이제 네. 정식 법안 명칭은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지만 약칭은 이제 대전특별시인데 충청남도에서 또 이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빠진 점을 두고서 혹시 대전에 충남이 뭐 이렇게 흡수 통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시나요? 제가 보기로는 이 부분은 김태흠 지사께서 조금 말을 실수하신 것 같아요. 왜 어떤 점 그러냐면 때문에요? 예. 지금 2024년도 12월 달에 이 문제가 양 시도지사의 합의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별법안도 대전 충남 특별시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네네. 그럼 그때는 충남도민의 자존심이 허락이 됐던 겁니까? 네. 지금이 이게 충남도가 빠졌다고 하면요, 약칭에서.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쉽게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를 왜 갑자기 이렇게 건드릴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들고 있고요. 사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 전남의 법안을 따라간 거겠죠. 그래서 네. 이제 좀 그런 거 좀 느끼지만 다만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분권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조직에 대한 안정성도 있고. 근데 지금 벌써 청사는 2개로 다 공무원들도 현직을 그렇죠. 유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명칭을 봐서도 이 통합 문제는 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광주와 전남이 좀 먼저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그것 좀 먼저 그쪽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제대로 해서 먼저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장우 시장하고 김태흠 지사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장우 시장은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 김태흠 지사는 뭐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5일에 이제 상임위 회부, 26일에 이제 네. 임시회 본회의 통과 이런 좀 로드맵까지 제시했는데 2월 국회 통과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정치인들은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 통합 논의가 24년도부터 시작되면서 정치인들의 서로의 말들이 서로가 서로에 반대하던 논리로 찬성을 하게 되고 스텝들이 많이 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 상황이 좀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장우 시장은 주민투표로서 지금 반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김태흠 지사는 대통령 지사나 이런 정치적 구도를 좀 활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전이 아니라요. 이 주민의 체감성과 동의가 필요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원칙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원칙은 결정하고선 나를 따라라가 아니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해서 그거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교육자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사안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아까 드렸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거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아니 싶고요. 그런 절차를 다 거치면 2월 내 국회 통과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는 어렵고 네. 그걸 어렵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잠깐만 간단하게 제가 좀 비교를 좀 할게요. 이 부분은 개헌과 비슷한 겁니다. 제가 네. 과하게 표현하면요. 왜 그러냐면 개헌 문제도 중앙정부와 이 지방체제의 이 개편, 권력체제 개편 문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통합은 선언보다 설계, 그리고 속도전보다는 주민의 설득이 먼저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